태양계의 중심에는 우리의 별인 태양이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수소의 폭발로 뜨겁게 끓어오르는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수소 덩어리가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사는 지구에게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며 이 에너지원이 지구 전체에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태양이나 먼 별에서 방출되는 빛은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뚫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입니다. 빛의 광자는 매 초 약 2억 9,979만 2,458m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이는 우주가 정해놓은 속도 제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한다면 광속이 얼마나 느린 건지 정말로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누군가 빛보다 빠른 물질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빛의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를 체험하는 영상입니다. 자, 영상 보실 준비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우주의 은하 중에 제일 친숙한 은하는 안드로메다입니다. 가까운 듯 멀어서 더 친숙할까요? 아니면 개념들을 안드로메다에 던져버린 사람들의 개념 공동묘지라서 그럴까요? 살다 보면 개념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개념을 차라리 밥 말아먹지 왜 그 안드로메다에 던져버렸을까요? 쯧쯧. 하지만 빛의 속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엄청나게 빠르긴 하지만 너무 답답할 정도로 느리기도 합니다. 우주 관점으로 확장해서 볼 때 생각보다도 느린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면 적도에서 지구를 1초에 거의 7바퀴나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우주의 광대한 거리를 여행하기에는 빛의 속도로는 너무 느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마찬가지로 지구는 타원 궤도를 따라 이동하므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1년에 걸쳐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표면을 탈출한 빛이 우주의 속도 제한으로 이동하여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약 8분 30초가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가 태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8분 이상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웃 행성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2억 2,852만 6,848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빛이 황량한 표면에 도달하는데 약 12분 42초가 걸립니다. 붉은 행성은 우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을 약 44% 적게 받아 화성의 낮이 여기 지구의 흐린 오후 정도 됩니다. 소행성대를 통과해 목성의 궤도를 지나 태양으로부터 평균 8억 9,100만 마일 떨어진 화려한 고리로 둘러싸인 토성까지 여행하면 태양을 출발한 광자가 이 거대한 가스 행성에 도착하는데 1시간 11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거인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를 넘어 평균 3,670억 마일 떨어진 머나먼 외소행성 명왕성까지 가면 태양은 빛이 도착하는데 5시간 28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명왕성의 얼음 표면에 서서 우리 태양계의 별을 올려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늘 5시간 전 태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하수 내부와 그 너머의 물체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입니다. 태양계 외부로 여행하려면 훨씬 더 큰 측정 단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마일, 킬로미터 또는 천문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이 먼 거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광년입니다. 이는 빛이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라는 놀라운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5 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는 이 이웃 별까지 이동하는 빛이 거기에 도달하는데 지구 시간으로 대략 4.25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유명한 우주선 보이저 1호는 현재 매초 약 17km의 속도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주선의 방향을 바꿔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하도록 할 수 있다면 도착하기까지 여전히 대략 7만 6천 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라고 하며 큰 개자리의 주요 별입니다. 시리우스는 대략 8.6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즉 밝은 별을 올려다볼 때마다 어둠 속에서 깜박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8년 전 처음으로 시리우스를 떠난 빛이 지금 내 눈에 도착한 것입니다. 은하계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약 431만 배인 궁수자리 별이라고 불리는 초거대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는 2천억 개에서 약 4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성단이 있습니다. 햇빛이 이 신비한 지역에 도달하려면 도달하는데 25,640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고대 네안데르탈인이 멸종 직전에 출발했던 빛이 이제 막 우리 은하의 중심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은하계 외부를 여행하면 훨씬 더 먼 거리가 나타납니다. 은하수에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는 안드로메다로 250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1광년은 약 9.461 곱하기 10의 15승 미터입니다. 따라서 안드로메다와 지구 간의 거리는 대략 2.365 곱하기 10의 22승 미터, 즉 236해오 천경 미터입니다. 이 거리를 1시간에 이동하려면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므로 화면에 나오는 공식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까지 1시간에 도착하려면 약 26조 3천억 퍼/초 킬로미터입니다. 즉 초당 26조 3천억 킬로미터가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빛의 속도는 초당 약 29만 9,792 킬로미터 퍼/초입니다. 이 거리가 실감이 안 나시죠? 태양과 지구 사이를 초당 17만 5,33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즉 빛의 속도의 8,772만 7,491배로 날아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현대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계 내의 어느 행성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우리 별을 쳐다볼 수 있다면 우리 종족이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태양을 떠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은하가 이렇게 멀리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체가 우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빛이 최종적으로 도착할 때의 빛의 나이도 길어집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수백만 년, 때로는 수십억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멀리 볼수록 더 먼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과 같은 크고 놀라운 망원경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수십억 년의 과거를 꿰뚫어보고 우주의 경이로움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도 도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 끝에서 오는 빛, 그 너머의 우주는 볼 수가 없습니다. 빛, 즉 광속이 얼마나 느린 속도인지 아시겠죠? 이 시대에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가 제발 나와서 빛보다 빠른 물질이나 원리를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주과학은 무한하게 진일보할 것이고 그 사람은 진짜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꼭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